네, 말레이시아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SAC 암호 자산 거래 허용 방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좀 말씀드린 내용이요.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슬람 금융도 있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뭐 각국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예전에 여기서 어디 갔지? 아랍에미리트나 뭐 이런 중동 쪽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어딨지? 그 내용이 있는데 UAE였나? 여튼 그 내용이 있거든요. 갑자기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사우디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 쪽에서. 그래서 예전에 그 썸네일을 보시면 찾다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넘겨오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스마트 시티까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보고서는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건데 오늘은 진행을 못할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뭐 핀테크 역량도 있고 로보틱스까지 있고 거기다가 뭐 디지털 그리고 미국 소매 트렌드 칠선과 뭐 로봇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소매 뱅킹, 뭐 오픈 뱅킹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도 있어요. 암호자산도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추후에. 오늘 설명드리면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여기 블록체인 도입 현황까지 있어요. 네, 이런 내용 설명드리고 그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이것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긴 좀 힘들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이런 맞물림이 있고 퍼즐이 조금씩 하나씩 맞춰진달까. 그 G20에서도 사실상 디지털 통화 허용 방향을 조정했다. 10월 논의 본격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이전부터 내용이 나왔던 거고 뭐 FATF에서 내용이 나왔고 각종 문제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보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는 뭐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을 어떻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야 될지 친숙도를 올릴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기존의 사무실을 배치를 통해서 뭔가 구축을 하려는 거기보다는 이 암호자산 형태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이 언택트 경제 쪽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성장 속도라고 본다면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R3 코다는 제가 R3 코다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그 안에 구동되는 게 XRP라고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홈페이지 직접. 그거는 작년에 올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머니그램, 네, 머니그램도 사실 뭐 송금 페이먼트 시스템 2위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 페이먼트 넷을 또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네, 이제 연준이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스미트리님께서는 XRP가 연준 만약에 미 연방이 받아들여서 디지털 통화 화폐로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암호 자산, 그 투자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자산의 형태가 되는 걸 바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네. 저는 달러와 같은 화폐가 되지 않길 바라요. 그러면 뭐 1달러로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뭐 미래가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중이 적응하기 힘든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아무래도 실생을 하기가 힘들겠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흥미를 가진 코인이 뭐 비트코인은 당연한 거고 이더리움 XRP는 원래 3대장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나 이런 쪽도 관심 가지고 있고 체인링크는 좀 아쉬워요. 네, 투자를 못 했는데 그래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30가지 종목을 다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폭락장에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통상 10가지 종목 내외로 이제 투자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시총이 낮은 종목은 짧게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볼 아이디어를 요즘 좀 찾고 있어요. 네. 뭐 잘 모르죠. 그리고 이 언론에서 좀 말하는 거랑 또 기관에서 말하는 건 또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냉정하게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된지 좀 잠깐 볼게요. 네. 38분이 됐네요. 네. 그래도 이 시간에 좀 많이 들어와 주신 분께 감사하고요. 카카오, 삼성, LG, SK 모두 XRP를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뭐 삼성은
XRP를 준비 중이라는 팩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삼성이 이더리움이랑은 확실히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LG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건 맞고요. SK는 비트코인 쪽으로나 이더리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뭐 그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증권, SK증권에서 XRP도 관련돼서 하겠죠. 네. 뭐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업들이 XRP만 준비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삼성 지갑에 보면 블록체인 지갑, 뭐 트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이 나오는데 트론이랑 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스텔라 루멘이 적용됐잖아요. 점점 증가가 되는 것처럼 뭐 그 중에 또 XRP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래도 XRP만 삼성이랑 연관된 건 아니고요. 삼성이 이더리움, XRP, 뭐 결국 뭐 트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점점 이제 추가가 될 거다. 이 말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LG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지금 보면 구미은행, 그러니까 제 말은 시메트리님이 근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XRP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추가가 될 거다. 이미 추가된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비트코인 나오거든요. 네,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거래소처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식이 하나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본다면 삼전도 있고, 뭐 코스피, 코스닥과 나눠지기도 하고, 그 안에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그 관련된 섹터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더리움이 2.0으로 긍정적으로 호재가 있을 때 또 ERC들이 호재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예적금도 똑같아요. 예금, 적금 뭐 그런 서비스나 뭐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 하나만 등장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가치가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대중의 투자자들 또는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산이나 뭐 이런 투자처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가지가 모든 것이랑 뭐 모든 것을 뭐 제패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그중에 트론, 뭐 이런 메이저 외에 또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가치 세계를 상승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 또는 토큰들이 이 파생 상품이나 또는 지금 있는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에 거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 측에서도 이제 이런 제품들을 고객에게 팔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기관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한다고 했지 하나만 한다고 안 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XRP를 뭐 세계 재패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각종 페이먼트 시스템에 연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그 관련된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쵸, 시간이 답을 알려줄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의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만 매수하거나 이더리움만 매수하거나 뭐 XRP만 매수하거나 그 중에 가치 있는 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건 뭐 정답이죠. 그거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네. 근데 저는 그 아무도 모르는 확실한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닷컴 버블처럼 예상 못하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예상 못했잖아요. 3K 온다고 뭐 그냥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이번에 반감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3천만 원 불장 간다. 내가 호언장담한다. 이렇게 내용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3K를 갔다. 그리고 막 뚝배기 날라갔죠. 그런 것처럼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델은 제가 이전 영상에 너무 많이 올렸는데
좀 XRP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핀테크 포럼에 참여했을 때, 뭐, 방카 d'Italia나, 뭐, 이탈리아 은행이나, 뭐, BOA, 뭐, 영국 은행이나, 영국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뭐, 크립토 커런시, 뭐, CBDC, 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잠깐 동안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 블록체인이 메인이 아니었고요. 그 회의는. 핀테크예요, 핀테크. 그러니까 핀테크 거시적인 안에 블록체인과 뭐, 다양한 그런 IT 기반의 기술들이 다 융화가 돼서 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이 핀테크라는 게 결국 이 상단으로 가면 4차 산업이라는 거에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섹터들이 많이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점만 보기보다는 이 종목도 관심 가지고, 자율주행 종목도 관심 가지고, 뭐 부동산도 관심 가지고, 왜냐면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그때는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보는 거죠.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랑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네. 뭐, 그리고 XRP도 사실 이미 개발자진에서 뭐 다양한 피아트 머니와 뭐, 다른 뭐, 암호 자산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은 해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XRP가 진짜 인정되는 거는 미국의 규제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규제, 미국 회사고, 뭐 중국에서 규제 딱 내려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XRP를 만드는 리플사가 그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가 매우 핵심이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도 뭐 블록체인 산업을 받아들이고 있는 흐름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른 사이에 이미 카카오톡 내부에서 지금 블록체인이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좀 찾아보시면 이미 코인을 얼마 전에 지급을 해줬고요. 이벤트를 해서. 그 추가적으로는 블록체인 게임을 지금 유저 수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앞으로도 블록체인 게임 더 늘어날 겁니다. 카카오톡. 그게 이제 뭐였더라? 카카오 크립토 드래곤인가? 네, 제 친구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게임. 블록체인 게임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 게임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점만 보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게임 산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맞물려서 증권, 주식 쪽으로 본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인데, NC소프트와 더불어서 게임 산업의 섹터가, 이 주식도 섹터가 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섹터가 있는데, 몇 분기는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뭐 1분기에는 반도체와 화장품 섹터가 핵심이 될 거고, 뭐 2분기에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섹터, 그다음 3분기에는 뭐 5G 섹터, 이런 게 있어요. 사이클이. 근데 그거를 알려주진 않아요, 정확하게.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게임 섹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들이 지금 리니지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블록체인이랑도 접목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물론 다른 그런 기술들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급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택트 경제와 맞물려서 지금 게임 산업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장치 산업,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 자금의 규모가 많이 들고 비대면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산업들은 좀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게임의 섹터가 좀 급부상하지 않았나. 그래서 게임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코인으로만 보면 뭐 한 가지 종목만 볼 수 있지만, 뭐 카카오를 보니까 게임 쪽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게임 쪽을 알아보니까 지금 대부분 주가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그때 60만 원 할 때인데 주가 9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리고 제가 카카오도 워낙 작년부터 말씀드린 건데 카카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사실 거의 뭐 코인 마냥 올랐어요. 네, 상승 폭이 10만 원 부근에서 거의 3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거의 뭐 300% 올랐거든요. 엄청나요. 지금은 주식이 거의 뭐 코인만큼이죠. 장난 아닙니다. 여튼 뭐 네이버 주가. 그러니까 저는 뭐 코인도 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수익권을 좀 노리면서 좀 분산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보통 대개 사람들은 혹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이게 성공한다 하면서 일단 소액을 해보자 하다가 무리한 과금을 투자하게 돼요, 그 종목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신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메트린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냥 뉴스 보고 이런 거를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이거 무조건 간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만약에 상패가 돼버리면, 잘 되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네, 큰일 나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을 보면 진짜 이 떡상하는 그런 시그널을 알지 못한다면 종목을 다 나누고
그들은 결국 소유욕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에 자금들이 이제 굴러가거든요. 사이클이 이렇게 굴러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야 된다. 네. 네, 저는 비트코인이 요즘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여러분. 네. 나중에 알트 쪽으로 넘어갈지 말지 좀 고민 중이에요. 알트는 요즘에 시드 대비해서 남은 거는 단기로 이제 잡 알트로 좀 매매를 하다가 요즘에 좀 바빠서 쉬어가고 있고요. 디지털 골드. 네. 디지털 골드가 되면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테크마인트라. 이게 넥스레저가 나오잖아요. 이 넥스레저가 사실 이더리움이랑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넥스레저 안에 이더리움이 작동합니다. 네. 테크마인트라 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테크마인트라를 통해서 이 안에 XRP가 구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XRP 리플사와 제휴한 그 인도 마인트라 그룹 계열사인 테크마힌트라가 삼성이랑 제휴를 맺었다는 건지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리플사의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건지 XRP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지 그게 또 중요해요. 왜? 그것에 따라 또 나중에 탈바꿈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 넥스레저 안에 이더리움이 구현된다는 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더리움이 구현된다 이런 것처럼 뭐 XRP가 구현된다 이런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보면 패가 XRP로 통합되어 있는 모바일 앱이다. 네. 결제를 XRP로 한다는 거죠. 네. 참 혼란스럽기도 하죠. 뭐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럽기도 한데 저는 뭐 웬만한 메이저는 진짜 원래부터 좋아했었고 요즘에는 메이저보다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마지노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제 좀 가치 있는 종목을 또 새롭게 발굴할 예정이에요. 네, 저는 제 가치관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R3 코다 플랫폼. 네. 일단 코다 플랫폼 안에 구현되는 게 사실 XRP만 있는 건 아닌 걸 아시죠? 네. 코다 플랫폼 안에 XRP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깃허브나 이런 개발 쪽에 들어가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R3를 좀 말한다면 얘네는 사실 목적이 뭐 한 가지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블록체인 인프라가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각종 금융이나 이런 무역 그 홈페이지 있거든요. 그게 R3 홈페이지 있는데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였나? 이걸 거예요. 얘네 홈페이지에 목적이 구현이 돼 있어요. About R3라고 해서 얘네가 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라 해야 되지? 암호 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인가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뭐 투자하면 하는 거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있었는데 어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원래 빨리 맞추려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장이 되네요. 재밌는 소식이 많네. 이거 공개 방송으로 바로 못 올릴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결국 편집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제 말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안 간다고 안 했고 3대장은 주 종목 섹터라고 보고 있다. 대신 저는 트론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트론이랑 같이 함께 BTT. 왜냐면 트론도 요즘 탈바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XRP는 워낙 이제 소식이 많으니까 XRP는 핵심적인 소식이 있을 때 위주로 말씀드리고 뭐 트론이나 이런 이오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왜냐면 제 채널이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더리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XRP만을 고집한 뭐 유튜브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소식, 네. 가끔씩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시메트리님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번에 제 채널을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보답하기 위해서 시메트리님 카페 한 번씩 XRP 투자자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랑 시메트리님이랑 뭐 만나거나 뭐 제휴를 맺은 건 아닙니다. 네, 저한테 뭐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미치겠네. 그래, 항상 뭐 좋은 기술을 이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죠. 상용화가 딱 됐는데 또 이제 상용화 되면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호재이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용화가 된 뒤에 사용을 해요. 근데 다른 경쟁자인 또 다른 시장이 등장하거나 또는 뭐 기존의 플랫폼을 많이 구축을 했는데 진짜 만약에 얘네가 기득권 세력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면 그냥 기업이 주도해서 막대한 돈을 번 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라면 또 다른 대항마의 등장으로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기업이 영원히 존속하기는 어려워요. 특정 뭐 오래된 역사를 유지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결국 1위였던 뭐 모토로라가 아니라 노키아 뭐 이런 반도체도 뭐 삼성이 요즘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도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 순위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물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건 맞지만 이게 10년 동안 존버해서 뭐 20년 동안 존버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가치를 상승하느냐 그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뭐 가격 오르면 전 좋아요. 뭐 주요 메이저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격 오르면 뭐든지 올라면 좋잖아요. 뭐 다 같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미치겠네 이게. 원래 있는데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요. 미치겠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생태계 구축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나? 저번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이게 어디 있었지? 생태계였나? 이게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분사원장 내용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고객의 디지털 자산이 있잖아요. 토큰이라고 가로쳐져 있고 근데 보시면 부동산, 무역, 금융, 뭐 거프테크, 뭐 디지털 정체성, 보건 의료, 결국 보험, 그 자본시장, 뭐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엔터프라이즈란 말이에요. 얘네가 거대한 기업. 근데 이게 바로 국가기관 보고서에 블록체인의 금융 분야, 의료 분야, 여기 보험, 그리고 콘텐츠 분야, 공공 분야, 물류 분야, 에너지 분야 똑같아요. 거기 암호자산도 합쳐져 있는 거고 추가로 제가 예전에 보험 쪽에 기관 보고서, 국가기관 보고서랑 에너지 국가기관 보고서랑 무역 쪽의 기관 보고서랑 다 맞물리는 거예요. 블록체인. 네.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에너지로 보면 나오고 디지털 자산을 볼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보면 블록체인 이꼴은 암호자산이다? 여러분 맞을까요? OX.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뭐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 암호자산이다. OX.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냥 저는 그냥 욕심은 누구나 있으니까 욕심을 가지는데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냥 제 경험이 뭐 그렇게 긴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 주위에 어떤 부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부동산이 떡상할 때도 그 눈에 멀어서 결국 나중에 뭐 잘못된 길을 걸어서 망한 분이 있었어요. 자산 규모가 뭐 300억 이렇게 있었는데도 하루아침에 망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천천히 다져 나가면서 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그때 뭐 중간중간에 돈 버는 수익 구조가 있으면 또 그중에 돈 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부를 익절하고 그 자산을 또 사이클을 돌리는, 그리고 계속 가치 있는 종목을 좀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이게 또 폭락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금은도 보고 있고. 네. 아,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수준이 높다 보니까. 네. 일단 리플이 세력이 있다기 보기보다는 지금 보여지는 현황에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적인 면에서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일반적인 제휴, 뭐 MOU라기보다는 확실히 얘네랑 같이 협업을 해서 XRP 생태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나 뭐 가격을 움직이는 파생상품 거래소 그 위에 상위 기관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은 그래도 세력이 들고 있는 자금, 도미넌스의 점유율을 본다면 과연 이들은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뭐 다른 종목. 요즘엔 테더가 이제 3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기관 자금을 운영해주는 회사 공식적인 데이터를 봐도 어떤 자금이 가장 많은지는 좀 눈에 가시화가 되어 있고, 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물론 비트코인의 지위가 지금보다는 점유율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가치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 지금보다 점유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죠. 한 가지 코인이 모든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건 좀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게 온전한 생태계가 될 거고, 대신에 주의할 점이 뭐냐, 예외 지위가 굳건하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물론 이 중에 또 뭐 2위, 3위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치고 올라올지는 몰라요. 근데 현실과 이제 뭐 이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립적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판단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이상적으로 갔다가 우연히 맞으면 그게 로또 맞은 것처럼 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실패가 되는 거고. 이 투자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게요, 단기 자금을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면 결국 결과는 번자와 못 번자로 나뉘는 시장이에요. 네, 그게 진짜 좀 그렇죠. 그래서 자금을 분산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볼까요? 비트코인을 믿으신 분과 XRP를 믿으신 분, 이더리움 없으신가요? 이더리움? 나는 이더리움을 제일 좋아한다. 재밌네요, 대화가. 내용이 유익하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방송이 요즘 들어서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주기적으로. 스위프트 주력 글로벌 은행들이 R3의 주인입니다. 네. 뭐 스위프트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 페이먼트를 했는데 뭐 성공적으로 못했어요. 근데 스위프트 산하 아래 뭐 또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을 했는데, 워낙 스위프트 영향이 강하니까 실행 가능성은 있지만 또 뭐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네. 근데 예상했던 거와 달리 알고 보니까 그 아래 산하에 뭐 연결돼 있는 게 R3였던 거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실행하는 거는 스위프트가 여기서 작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페이먼트인 뭐 자산의 형태를 성격을 띠는 걸 구현한다? 근데 이게 대중들에게 더 받아들여진다?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100% 확신은 위험하다. 참 어렵죠, 이게. 투자라는 게.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계속 속으니까 리또속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XRP를
뭐 지속적으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자금이 지금 있는 거 대비해 한다면 옛날부터 얘기해드린 건데 100원대면 매수하고 200원대 중반 전에는 가급적인 매수를 하지만 300원대, 400원대, 500원대 올 때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다른 비트와 이더와 다른 자금들이 어떻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가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전의 구간인 고점이 온다면 진짜 큰 흐름이 오지 않는다면 좀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요 메이저들은 성공하는 메이저는 지금보다 가격이 당연히 많이 올라와 있겠죠. 많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속적인 홀딩 전략을 구축할 것이냐, 자금이 여유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홀딩 플러스 단기 전략을 구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른 곳에 자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 자금을 뭐 단기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뭐 나중에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홀딩하는 것보다 홀딩 대비하는 사람보다 단기 익절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게 뭐 항상 맞는 흐름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가치 대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길게 볼 때 성공하는 거죠. 뭐 테슬라처럼.